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우, 너무 춥지 않으세요?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 날씨가 추워진 것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할지 거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송도 부동산 시세와 2024년도 어떤 정책이 펼쳐져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아파트 시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그린워크 3차 아파트를 골라봤습니다. 지난주에 전용 면적 104제곱미터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109에는 40평대급의 방 4개짜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 중에서 그린워크 같은 경우는 학원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 선호하는 초등학교 라인에서도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만 가격대는 유지가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약 2,300선을 유지하면서 9억대 후반대에는 충분히 물량이 나온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학원가에서 조금 먼 라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한 109의 인기는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3.3제곱미터당 한 1,400만원 선이니까 6억 조금 안 되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갭으로 보시면 한 4억 정도 갭으로 현재 유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월세는 생각보다 월세 물량이 많지 않고요. 전세 가격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09 송도 도시아 퍼스트월드입니다. 2009년도에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식은 좀 됐습니다만 아주 다양한 평수 또 다양한 층의 다양한 뷰가 보이기 때문에 인기가 꺼지지 않는다,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가격대보다는 조금 낮게 조금 저렴한 가성비로 접근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는 전용 면적 147제곱미터짜리가 3.3제곱미터당 2,400선에 체결이 됐는데 전세 가격이 1,200선 정도에는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 학원이라던가 여전히 상권 훌륭하고 생활 환경 아주 좋지 않습니까? 역시 월세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환경 덕분에 충분히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에 있는 송도 에드펄의 푸르지오입니다. 전용 5구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이 되겠죠. 이곳과 호반 1차는 항상 가성비, 갭 투자 이런 대상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3.3제곱미터당 보통 한 2,300 수준이니까 여전히 괜찮은 그런 가격대입니다. 전세 거래 같은 경우도 역도 가깝고 쇼핑몰, 공원, 학교 이런 것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 전세 가격 또한 충분히 받쳐주고 있어서 갭 투자뿐만 아니고 이렇게 실수요로 들어가도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 가격 같은 경우는 보증금 5천만원에 130만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월세도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도 에드펄의 프루지오는 확실히 가성비 좋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지라 꼭 관심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809에 있는 이편한 세상입니다. 최신의 단지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84 타입 같은 경우가 보통 7억 정도까지도 거래가 되는데 요즘은 급매성 매물이랄까요, 6억 5천에서 한 6억 8천 사이까지도 급매 물량들은 충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한 1,0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3억 5천이 좀 안 되는 가격이겠죠. 전세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매매 가격도 저렴한 그런 단지가 되겠는데 젊은 분들의 수요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자기 자금 스케줄에 맞춘 선택을 할 때에는 809의 이편한 세상은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오피스텔은 최근에 매매 거래 굉장히 희귀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해 본 곳이 바로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입니다. 캠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09 캠퍼스타운역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준공을 한 단지로서 한 1,80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평형대가 바로 26제곱미터 원룸이 되겠는데 매매 가격이 지난주에 1억 4천 정도
정도의 그 실거래가 체결이 됐는데 사실 이 가격대는 전세 가격대입니다. 월세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월세 보증금을 끼고 거래를 하다 보니 이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한 1억 5천 정도는 된다. 전세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억 3천 4천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세는 뭐 원룸은 송도 전반적으로 보증금 500 또는 1,000만 원에 70에서 75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다음은 이번 주에도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 3룸 오피스텔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정말로 거의 매물들이 소화 많이 됐죠. 프리미엄을 지금 아주 낮춘 것들은 거의 들어가 버렸고 매수하는 사람들도 낮은 프리미엄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분양가 상태도 그렇고요. 또 좋은 라인만 남아있다 보니 그것들이 거래되는 가격대가 4억 5천에서 5억 원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월세로 이렇게 전환들을 하시면서 매물이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는 일단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2억 5천 내외에서 많이 하다가 지금은 2억 2, 3천대를 많이 요구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물량 없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이 별로 변화도 없고 가격도 변화가 없습니다. 있는 물건 나온 가격대에서 거의 절충하고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오피스텔 시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올해 2023년도의 히트 작품은 특례보금자리론이었죠. 그러니까 9억까지 주택을 5억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거래도 늘었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바로 이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미 8월 달에 예고가 된 상품이었는데 이것의 실행이 2024년도 1월 달부터 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전해드립니다. 대상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도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효과가 어떨까 미지수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특례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그 제한이 없었거든요. 9월 달에 일반형이 멈춰지면서 이제 소득 기준을 뭐 1억 이하 부부 합산 1억으로 잡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1억 3천이죠. 구입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1.6에서 3.3%니까 지금 나중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4.5, 4.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대출을 신청하고 2년 이내에 출산의 그 기록이 있어야 돼요. 타겟이 누구냐? 젊은 세대들이 바로 청년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이 규모 자체도 26조 6천억이나 되고 이게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5년씩 연장이 돼요. 이 대출의 그 가능 기간이 총 15년까지도 가능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 충분히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거나 또는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내년에는 이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이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혼인 여부도 상관이 없고 다만 무주택 세대주의한다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DSR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만 있는 게 아니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는 좀 바뀌어서 보금자리론 그리고 뭐 적격 대출 이렇게 새롭게 컨셉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신생아 특례 대출 26조 6천억이 따로 있고 다른 대출이 20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올해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약 40조가 안 되는 39조 6천억이었잖아요. 더 많은 정책 대출이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 조언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선거용으로 나오는 대상 타겟이라고 할까요? 그 방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청년 이쪽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의 컨셉이라고 할까요?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선거 때까지는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종로룹 발언 이후에 은행의 금리가 바뀌고 은행 지주 회장들이나 은행장들 모아다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계속 내오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이 컨셉으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뭐 출산율이 낮다, 결혼을 적게 한다, 그리고 뭐 청년들이 요즘 그 말로는 로또나 돼야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정부는 타겟이 또 청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주택 드림 통장이라든가 거기에 통한 대출까지 작품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이라면 집을 산다던가 전월세를 들어간다던가 할 때 이용을 하실 기회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를 논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일까 그 시기가. 선거 이후에 금리가 글로벌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중에 가장 큰 하나가 부동산 PF 관련 문제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책 나올 때 이용을 하시고 청년들도 이렇게 상품 줄 때 빨리 가입을 하시고 금리 때문에 걱정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내년 부동산 시황은 금리 덕분에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의 송도 부동산 시세를 말씀드렸고 내년도 정책금융 이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고려하는 2024년이 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